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러면서 코스피가 많이 올라와 주고 있고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도 좀 좋진 않네요. 코스피와 코스닥 계속 지금 코스피 쪽으로 쏠리는 시장의 양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확인을 했더니 매우 좋았고요. 어제 SK하이닉스 ADR 상장 관련해서 이사회 최종 결정이 나왔고 7월 10일에 상장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 나왔죠. 삼성전자는 90조 원의 자사주 매입 프로젝트에 아마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좋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고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또 이재명 대통령과 만납니다. 이러면서 이 시설 투자라든지 공장 짓는 것에 대한 아마 의견을 나눌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또 뭐 얼마 전에 엄청난 하락이 나왔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모든 이슈가 한꺼번에 어제 오늘 쏟아지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올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으로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새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어제도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에서 뭘 봐야 되는지 제가 포인트를 짚어드렸잖아요. 그거에 뭐 오늘은 후속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이게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터졌습니다. 이러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을 했고 그 여파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쏟아졌죠. 어제 말씀드렸던 시장 예사치나 JP모건이 예상했던 한 단계 더 높았던 눈높이 이런 걸 말씀드려서 JP모건은 와 이렇게까지 좋게 보나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눈높이보다도 더 높은 매출과 매출 총이익률, 주당 순이익 EPS가 나왔습니다. 매출이 414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자, 이 414억 달러는 사실 이제 4분기, 미국의 회계연도 4분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매출 이 정도 나올 거다라고 예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 분기 더 땡겨서 수치가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YOY 뭐 크게 이젠 의미가 없는 상황인데 YOY로 지금 작년 동기 대비해서 340%가 넘게 매출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도 무려 85%에 육박합니다. 84.9%까지 이익률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주당 순이익이 바로 그냥 20달러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25달러 11센트 YOY 대비해서 1000%가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실적이 나오니까 주가가 가는 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D램과 낸드 매출을 함께 체크를 해볼게요. D램은 313억 달러, 전체 매출 비중에서 76%를 차지하고 있고 낸드는 한 24% 정도, 한 10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생각하는 마진, EPS 주당 순이익 전부 다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시장의 가장 높은 눈높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높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저희가 약간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저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엄청난 폭락이 나왔었는데 이 실적을 보면 이제 7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 그리고 7월에 SK하이닉스 실적이 나올 텐데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 이제 아마 실적 가이던스를 아마 우리나라 증권사나 해외 투자은행들이 바꿔서 지금 수치를 다시 계산하고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높은 눈높이의 가이던스들이 이제 실적 발표 전까지 계속 차례차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어제 드렸던 게 다음 분기 가이던스잖아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어느 정도 나올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칸을 비워뒀었는데 오늘 좀 채워봤습니다. 실적 가이던스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발표했는데요. 자, 가이던스 매출이 500억 달러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분기에 414억 달러였는데 500억 달러로 지금 눈높이 매출을 훨씬 더 높여 잡았고요. 매출 총이익률도 86%대까지 갈 거다. 주당 순이익이
$30대를 넘어갈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여러 이야기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했는데 결국에는 D램, 낸드 공급 부족이 올해가 좀 피크고 내년 정도부터는 이제 약간 꺾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시장의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지금 마이크론은 내년 2027년 말고 2028년 정도까지도 이 부족 사태가 계속 지속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눈높이 가이던스를 우리가 이만큼이나 높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말씀드렸던 JP모건이 2028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당 수익 EPS를 168달러까지 제시를 했었는데 이것을 그럼 만약에 다시 계산을 하면 조금 더 높여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저평가 국면, 만약에 포워드 PER 10배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어제 제가 뭐라고 했죠? 장기 공급 계약에 관련된 이야기 어떻게 나올까? 분명히 공급 계약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컨퍼런스 콜하면서 이 구체적인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내용을 생각한 거 이상으로 매우 세부적으로 공개를 해줬습니다. 자, 일단은 전략적 고객 계약, SCA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잖아. LTA도 있지만 SCA라고 지금 이름을 붙이면서 한 단계 더 고사양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16건을 이미 체결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 4개 정도의 회사는 우리가 아는 매우 큰 회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뭐 엔비디아나 뭐 구글이나 이런 회사가 아닐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죠. 네 개 회사는 큰 회사고 중소형 회사들도 한 8개 정도가 있었고 자동차 회사들도 있었다. 근데 어떻게 계약을 했냐? 테이크홀 페이 구조로 계약을 했다. 롱텀으로 계약을 하는데 테이크홀 페이 구조로 계약을 했다. 이 테이크홀 페이 구조라는 것은 물건을 받지 않아도 페이를 지급해야 되는 구조로 계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못 받아도 일단 돈부터 내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자체도 매우 놀라운 상황이었고요. DRAM 물량의 20%, 낸드 물량의 3분의 1 정도는 지금 장기 공급 계약으로 이미 사인을 했고요. 14건의 최저 가격 기준 누적 매출이 지금 1,000억 달러 정도까지도 잡혔다라는 겁니다. 흔히 말하면 우리가 뭐 방산이나 원전에서 수주잔고 이야기하잖아요. 조선이나 이런 데. 그런 느낌으로 지금 많은 계약건을 쌓아놨다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지금 현금 예치금 재무 약정으로 잡히는 금액이 220억 달러, 이 중에 180억 달러는 이 현금으로 받기로 했고요. 이미 3분기에 4억 달러 정도를 수령을 했고 다음 분기에는 100억 달러까지도 현금을 수령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은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리고 앞으로 매출 절반 이상은 다 이제 SCA 계약으로 할 것이다. 중장기적인 장기 계약으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그런 이 수요들 니즈가 많아졌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장기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확보가 됐고 이제 고객들 이 D램을 받고 싶어하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메모리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니즈와 욕구와 욕망이 강하다라는 걸 이번에 이 SCA 내용의 구체적인 것들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장기 성장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정도의 SCA 계약을 했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더 많지 않을까요? 더 금액도 크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또 저희는 미소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컨퍼런스 콜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자, 이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물론 뭐 이런 말을 하기에는 약간 섣부를 수도 있지만 과거에 우리가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 그때 오일 쇼크가 있고 나서 평균적으로 유가 석유의 가격이 10달러 아래 정도였는데 이런 오일 쇼크를 겪고 나서 유가가 레벨업되고 이러면서 중동 국가들이 잘 살고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펼쳐졌었잖아요. 그러면서 유가가 올라가면서 구조적으로
이제 석유를 사용하는 시장이 형성됐잖아요. 자동차가 대중화됐고 고속도로에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게 됐고 비행기도 기름을 많이 쓰게 되면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오일 쇼크가 오히려 촉발이 되면서 유가의 가격이 레벨업되고 상향 평준화된 것처럼 만약에 AI 수요가 이제 구조적으로 완전히 증가하는 AI가 우리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증가 요인으로 정착이 된다면 과거의 오일 쇼크처럼 메모리 쇼크의 상황이 펼쳐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이런 이야기들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구조적 변화가 실제로 고착화되는지를 이제는 잘 살펴봐야 하는 그런 변곡점에 와 있다라는 거 시청자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